안녕하십니까.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5.18을 이용하는 게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고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빠진 사실이 알려지자 금년 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58명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고 했고, 박지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관련 세 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이 단체가 금년 초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도 2022년 3월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첫 중간 보고에서부터 5.18은 빠져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꾸려진 연구진은 전교조 연대 단체인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이 5.18을 뺀 이유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으로 뭉뚱그려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일일이 적시하는 대신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기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4 남북 공동성명,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등 대부분 사건과 키워드가 바꿔졌다고 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해 전에 없던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이라는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과정 시한 전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 뒤 보는간 누구든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습니다.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등이 빠져 논란이 됐던 역사 분야 교육과정은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5.18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 9월 달에 역사교육과정 공청회, 10월에는 교육부 국정감사 등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5.18은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도 5.18처럼 빠졌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반영해갔다고 조정 의견을 낸 바도 있었습니다. 결코 정치적 의도로 뺀 게 아니냐는 방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3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18 관련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좌우 간의 대립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유공자 수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늘어나가지고 눈에 띄게 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국가보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252명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4,377명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8월 현재 4,4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수는 2014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급증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줄어들다가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377명, 2018년 4,4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5년 사이 151명가량이 늘어난 셈이며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 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습니다. 5.18 항쟁 이후 38년이 지났으나 계속 민주화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5.18 민주화 유공자는 법에 의해 보상위가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광주 광역시로 넘어가서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광주에 신유단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에게 보상금과 위로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대통령 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총리를 포함해 15명입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진행됐고 현재 추가로 7차 보상이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8차 보상 대상자도 명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보상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모두 5차례 진행됐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18년 2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2018년 10월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정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차례 정부 조사에도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호남의 민심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 헬기 사격 진위, 광주 교도소 습격의 실체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 법 제정 관련해서 미적 법치국가의 핵심 기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뿐더러 건전한 비판까지 귀충된다는 점에서 최초 박시원이 의원 시절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 심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5.18 특별법 개정안의 반헌법적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화의 일면도 있지만 무기고를 파괴하고 폭도 수위를 한 것은 결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얼마 전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의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우리에게 찬망을 던졌다며 5.18 정신을 어떻게 호흡법에 넣겠다고 합니까? 그런다고 전라도표가 나올 줄 아느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는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체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정신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자 명단 공개는 사이비 유공자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한군 개입설이 있어서 반드시 이는 공개돼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